안녕하세요. 채권 추심 상담소의 김유철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흔히 보는 판결을 받는다던가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다던가 내지는 공정증서를 받아놓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공정증서를 받거나 내지는 어렵게 판결에 승소하여도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좀 더 빨리 회수율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오늘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개인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나 아니면은 그 법무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대리하거나 내지는 이제 소장을 대신 제출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기 때문이겠죠. 물론 채무자가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변제 능력이 있다면 돈을 이제 못 받을 이유가 없을 텐데, 돈을 못 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된다면 이거 고치기 힘든 거랑 맥락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고칠 수 있는 상태에, 회수가 가능한 상태에 소송을 진행을 하거나 채권 추심을 해야지 비로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소송 전 단계부터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가압류와 내지는 이제 소송이 끝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채권 추심을 이어지거나 아니면 강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지 회수율을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상거래 채권이냐 아니면 민사 채권이냐 조금 성격은 조금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채무자들은 이미 변제 능력이 없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서 소송이 늦었다거나 변제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특히 민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돈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차용을 할 경우에는 생활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돈을 나한테만 빌린 게 아니라 다른 제3자한테도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강제 추심을 다 해가거나 아니면 돈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추심을 하려다 보면은 이건 당연히 회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가 남들보다는 먼저 채권 추심을 하거나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상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거래하는 데가 여러 군데거든요. 업종 특성에 따라서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비라든가 식재료비, 주류, 내지는 뭐 가스비, 전기요금,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만큼 채권자들도 여러 군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보다 먼저 채권을 추심을 하는 게 사실은 회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정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증서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받기 전에 원활하게 양 당사자 간에 이제 증서를 작성을 해서 그 약속 이행기에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집행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공정증서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너무 많이 준다거나 내지는 공정증서가 끝나고 나가지고 그거를 너무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게 된다면 이 공정증서 또한 나 혼자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 말고 제3자한테도 공정증서를 작성을 해줬다면 다른 제3자는 채권 추심을 해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압류를 해간다던가 이런 절차를 취하고 나서 내가 그 뒷 단계에 간다면 돈 받기 힘들어지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가장 비율을 많이 드는 경우가 신용카드를 예를 많이 듭니다. 신용카드를 보통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자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차를 둬가지고 신용카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흔히 뭐 카드 돌려막기라고 그러죠. 이번 달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제일이 풀리면 그 다음 달에 또 다른 카드를 결제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카드가 연체가 되기 시작을 하면 두 번째 카드는 막을 능력도 안 되고 사실은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도 또 없어지겠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무조건 막으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채권자가 그 첫 번째 신용카드가 되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기 신용과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먼저 변제를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가장 흔하게 이렇게 예를 드는 경우가 이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방법인데,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판결을 받기 전이나 아니면 판결 받은 후 아니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 바로 압류 조치를 취해야 다른 채권자보다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채무자는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변수 이외에 다른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채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지 돈을 받는데, 채권 회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같이 채권 추심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채권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개인마다 물론 스킬이라든가 정보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권 추심을 어떤 단계에서 의뢰를 받아서 시작을 하느냐, 이게 채권 회수를 결정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저희 못지않게 더 어려움을 겪는 거는 분명한 문제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소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내지는 공정증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시작을 한다면 가압류라든가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가지고 또 잘 협의가 끝나 가지고 이제 공정증서라든가 이런 것도 유리하게 작성을 하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